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진아 양양군수의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도 김 군수는 검찰이 기소한 근거인 증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는데요. 재판정에서 판사는 지연 의도가 아니라면 빨리 제출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김진아 군수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통상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검찰 기소 근거인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만 오늘 세 번째 재판에서도 김진아 군수 측은 답을 피했습니다. 김진아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2월 첫 재판에 이어 3주 전 두 번째 공판에서 재차 요구한 증거에 관한 의견 표명을 이번 재판에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와 검사 모두 김 군수 측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냐고 물었고 이렇다 할 답변이 없자 재판 지연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양양군청 공무원 등 증인 3명이 출석했습니다. 검사는 민원인의 토지 용도 지역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군수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고 공무원은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는 또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다른 민원에 대해 군수가 해결해줘라라고 지시했던 행동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물었고 공무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 군수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벌써 7개월이 흐른 현재 양양 지역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좀처럼 가라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인 삼척시는 인구 6만 명을 겨우 유지해 시 단위라고 하기에 초라한 수준입니다. 오랜 기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지역의 걱정이 큽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강원 지역 7개 시단위 중에선 태백시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척시는 인구 장려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지난해엔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한계성을 많이 부닥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인구 유출이 안 되게끔 어떤 일자리라든가 주택 공급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해 12월 기준 삼척시 인구는 6만 1,735명. 10년 전보다 1,500여 명 줄어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인 홍천보다도 5,000명가량 적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500여 명 줄었다가 지난달 인구가 좀 늘었지만 감소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들과 군부대 장병들에게 장려금 등의 혜택을 주면서 인구가 반짝 회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척시 인구는 6만 명을 겨우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의 추세라면 6만 명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뚜렷해지면서 도심보다 읍면 지역에서 인구 감소세가 더 심합니다. 최근 10년간 화력발전소 2곳과 천연가스 생산기지까지 유치했는데도 인구 감소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조기 폐광으로 인해 감소세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대규모 리조트와 관광시설이 늘면서 생활 인구가 한 달 평균 20만 명 안팎씩 되는 게 위안입니다. 일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는 게 말 그대로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걸 꼭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책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삼척시는 에너지 도시로서 다시 한번 수소 산업을 키워 지역경제 회생과 인구 6만 명 지키기를 도모할 계획인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상호 관세 90일 유예 결정으로 한숨 돌렸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격에 강원 지역 수출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업체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지만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현장에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운맛 라면으로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탄 강원 원주의 한 식품업체 공장.
연간 1조 1,000억여 원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8%, 낱개로 따지면 약 2억 봉지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긴급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소비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관세만큼 가격을 높이느냐,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유지하느냐가 주요 관건입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미국 관세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출 지역 다변화, 그리고 글로벌 기업 모니터링 강화, 이게 현재로서는 10여 년의 준비 끝에 지난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세운 한 치과 의료기기 생산업체. 미국 시장을 장악한 유럽 제품에 맞서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경쟁해왔지만 미국의 관세 폭격에 가성비라는 주요 장점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 관세 부분을 유예를 한다든가 유를 낮춰주는 그런 협조가 없으면 당장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터가 위기를 겪으면서 지자체도 긴급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세 영향이 적은 그런 나라들을 타겟으로 해서 수출 나라를 다변화하고 저희 추경에 수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증액해서. 하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치는 등 외교적 문제로 커진 상황에서 기업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술 개발과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증까지 통과해가며 미국 수출길을 열어왔던 업체들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얼마 전 경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임도 확충이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임도가 있어야 지상 진화를 하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산도 많고 산불도 잦은 강원도는 특히 임도 확충이 시급합니다. 임도 실태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동면 소양강 상류. 강 건너 산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배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이 났을 때입니다. 현재로선 소방차가 진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 자체가 없으니까 속수무책이죠. 여기서 불이 났나.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럴 때 필요한 게 임도입니다. 산림 관리를 위해 조성되는데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선 소방차 진입로가 되는 겁니다. 강 건너편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이 산에 임도를 개설하면 통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 임도가 조성된 산에 가봤습니다. 450m 높이의 산에 6km 길이의 임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너비를 재봤더니 4m를 훌쩍 넘습니다. 소방차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폭입니다. 저희 화재진압대원들이 그 산불 호수리를 끌고 대략 50m만 올라가도 많이 지칩니다. 근데 임도가 있다면 임도를 통해서 산 위쪽이나 산 중턱에서 아래쪽 방향이든 어느 쪽이든 접근할 수 있는. 임도는 산불 확산을 막는 자연 방화선 역할도 합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울진 산불 때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 주변은 임도가 있어 진화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도는 1헥타르에 4.1m로 독일 54m의 1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특히 산림이 많은 강원 지역은 임도 밀도가 1헥타르에 4.58m로 전국 평균 4.25m보다 높습니다. 시군별로는 삼척의 임도가 가장 많고 이어 홍천, 춘천 순입니다. 군사규제 등으로 묶여있던 화천, 양구, 고성 등은 임도가 크게 부족합니다. 기후변화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비 등 217억 원을 투자하여 73km를 신설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 파괴 등 임도 확충에 대한 반론도 있지만 강원도는 진화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임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진보 성향단체 강원 촛불행동이 오늘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대선 출마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에게 사죄는커녕 앞다퉈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고 내란에 동조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강릉 옥계항에서 국내 마약 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마약 운반선에 탔던 필리핀 국적 선원 20명의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들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 30여 대의 포렌식 감정과 압수한 물품 정밀 감식,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등을 모아 국과수 분석 의뢰를 진행 중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국과수에 의뢰한 시료가 100건을 훌쩍 넘고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악권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오늘 양양군청 앞에서 5세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5세 케이블카 사업 무조건 추진을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진아 군수마저 구속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세 케이블카를 운영할 양양관광개발공사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5년 동안 40억 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5세 케이블카 사업이 법대로 추진됐고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공기업 설립은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 도계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생존권 공동투쟁위원회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 특별 허가와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 조기 통과, 가행광산 특구 지정, 폐갱도 수몰 반대 등의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남호 산자부 제2차관은 협의체를 구성한 뒤 일괄 논의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에 강릉 중앙고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전국 7곳을 선정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가운데 43.2%인 781억 원을 지원합니다. 강릉 중앙고 학교 복합시설은 총 사업비 455억 8천만 원 가운데 교육부에서 209억 1,600만 원이 지원돼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강릉 남부권에 수영장과 자기주도 학습 공간, 돌봄센터, 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속초 대관람차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어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속초시가 뒤늦게 위법하다고 판단해 인허가를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며 원처분을 내린 속초시가 위법 경위와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초시 측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한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6월 속초시가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사업자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 대관람차가 운영 중입니다. 강릉 단오제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강릉 단오제에 쓰일 신주를 빚기 위한 쌀을 모으는 것으로 강릉시 21개 읍면동 주민센터나 강릉 단오제위원회 7사당에 3kg의 쌀을 소원지와 함께 접수하면 신주 교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 단오제 신주미 봉정은 역대 가장 많은 6,689세대가 참여해 80kg 기준 204가마의 쌀이 거쳤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